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익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 분이나 두 분 있는 설명회를 또 해봤었는데, 더 편하기도 해요. 제가 너무 또 사람 많아지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하는데,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인기 없는 설명회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별로 있는 설명회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여름 방학 설명회고 학원 설명회다 보니까, 아무튼 비가 오시면 잘 안 오는데 항상 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그 장마 기간이 좀 뒤로 밀려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입학 테스트는 신청해 주시면 다시 학원에서 연락을 드려요. 학원 연락 드려가지고 시험을 보셔도 되고 시험을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상담을 잡으니까 이제 써서 그냥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진단 평가라는 걸 보는데 이 진단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진단평가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대수 부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면 1-1이나 2-1이나 3-1을 보시면 좋고요. 몇 학년인가요, 학생이? 중2예요? 네, 그러니까 그 1학기 과정을 보는 게 좋고요. 만약 공수를 했으면 공수 1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그 중등계 기하 같은 경우는 도형이 있으면 애들이 풀어놓은 걸 보면 제가 얘가 이거를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거를 논리에 의해서 얘가 30도를 맞췄는지 그냥 딱 보니 30도라서 썼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통 이제 점수 보고 어떻게 공부했을 것 같다 그러면 잘 맞추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험 보게 하고 이렇게 가르친 지가 분당에서만 거의 한 17년 차라 한번 진도라고 하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진도를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텐데 진도라는 걸 나가고 나서 복습을 해서 심화를 한 번 정도 보고 나면 보통 한 55에서 60점 정도 나오는 시험이니까 이 시험 너무 못 본다고 이제 아이를 질책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화 보통 했을 때 복습하는 게 한 55점 이상. 이 시험을 공수 1을 봤을 때 중학생이 75, 80을 받았다는 학생이면 보통 뒤에 공부를 사춘기라서 안 하지 않고 만약 내신까지 보통 하던 대로 하면 보통 예전에 9등급제에서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수원 시험 저희 학원 시험을 75, 80을 받았던 학생은 옛날에 전교에서 한 8등까지 1등급 나올 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아주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30점 이하가 되면 사실 거의 모르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마 진단평가가 될 거고요. 요새는 하도 시험 보는 거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상담하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테스트 보는 거 싫어하죠. 근데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보는 게 참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설명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분당에서 여기서 아무튼 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한 17년 차? 매년 이제 까먹어서 몇 년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르치고 있고요. 혹시 죄송한데 중학교 어디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샛별이고 운중이고요. 네. 샛별 중인가요? 어려웠죠, 시험이. 샛별 치고는 어려웠던데. 제가 그 시험지 회수하러 샛별 나갔었거든요. 보통 샛별은 중2, 중3 이렇게 쭉 되게 쉽게 나오는데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었고요. 중2만. 운중 같은 경우는 작년 중3 운중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중3 운중이 저희 반 있었는데 그거 말고 올해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하게도 코로나 분기점 때 전체적인 학교들이 중학교 시험이 쉬워진 다음에 저는 계속 다시 고등학교들이 시험이 어려워지는 판국에 중등도 어려워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되게 신기하게도 올해나 작년 같은 기류는 저희 이제 학원에서 가까운 학교가 내정순회인데 내정순회 중3 시험이 사실 고등이랑 직결된 되게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들은 좀 쉬워지고 있고요. 지금 중2가 도리어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자유학기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중2가 옛날에는 중2 첫 시험을 그러니까 첫 시험이었잖아요, 중2가. 그래서 중2 시험 되게 쉽게 냈었거든요. 애들이 못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1-2에서 시험을 어쨌든 판교는 2번 보고 나머지는 한 번씩 보고 올라오다 보니까 2-1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정도 이거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원래 중3 시험이 어렵게 나와야 사실은 이제 그 뒤로 애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중3 가서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2-2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도 쉽게 나오는 고로 애들이 좀 약간 경각심이 떨어지는 추세고요. 중등 같은 경우 그렇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그 설명회나 이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참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교과가 좀 바뀐 첫 해는 굉장히 쉬웠고 뭐 몇몇 학교 대신 어려운 거 빼고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때 제가 그 작년보다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어려워졌지만 뭐 아주 예전같이 뭐 변형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뭐 시간 부족한 시험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기말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 약간 어려웠던 기조 그냥 그 정도를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예서 공동수학 가르쳐서 나가보신 학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1 과정에서 그 기말고사 범위인 순혈조합 행렬은 애들이 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반적으로 싫어하고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시험인데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 떨어졌던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지금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까지 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되게 이게 하나 써놓으니까 되게 특이하죠. 사실 내용은 되게 뻔하겠죠. 진도 나가는 선행이랑 뭐 심화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뭐 결론은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뻔한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여름방학 때 제가 제목을 뭐라 썼죠? 여름방학 때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 어머님들 그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애들한테 이게 사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 얘기인데 저는 여름방학을 시험 끝날 오늘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름방학이 있는 공부를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정도 잡아요. 계획을 보통. 저희가 이제 방학 특강 들어갈 때 그 방학 계획을 로드맵을 세우는데 그 로드맵 세우는 거는 다음 주에 하더라도 그 전까지 일단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진도를 최대한으로 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나의 고민과 힘거를 다 여름방학을 미루는 거죠. 어머님도. 여름방학 가서 이거 특강 듣고 저거 하고 저거 하면 그때 가서 할 거야. 그럼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여름방학이 22일이에요, 보통 22일이거든요. 20일까지 지금부터 논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22일까지 놀고 그날 가서 방학특강이라 가서 처음에 가가지고 딱 했는데 그날 했더니 너무 하루 힘들어. 그래서 그 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퍼져. 그래서 못하겠다고 낮아빠지면 여름방학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한 게 이 여름방학을 방학 기간 시작하는 데까지 모든 그때 가서 열심히 할 거라고 밀어놓으면 앞부분도 날아가고 뒷부분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짧아요. 겨울방학은 어떻게 붙잡아서 해도 2달 반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굉장히 짧은 동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자체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여름방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그것도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을 풀다가 뭐 대수를 하니 공수원을 하니 중등 2-를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획 자체를 지금부터 하더라도 8월 말까지 어쨌든 이렇게 진도를 나가든 심화를 나가든 어쨌든 한번 완수를 하는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학이 4주면 뭐 그거를 4등분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월화수목금 안에 못했으면 주말에 메꿔서라도 어쨌든 완수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게 진도랑 지금 좀 두서없긴 하지만 심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선행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안 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줄인 가벼운 책으로 빨리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을 언급하면 미안하지만 뭐 공수원을 하는데 저는 바이블 하나로 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중등을 나가는데 개념 유형 파워 이거 책 한 권으로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와서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케이스가 사실 진도가 제대로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1을 하든 중학교에 뭐 2-1을 하든 많은 고등수학을 하든 기본적으로 처음 진도를 나가서 얘가 내용을 듣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일정 부분 내가 진도를 한 번이라도 나갔다라고 하는 제 기준선이 있는데 제 기준선이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를 진도를 나가면 센 있는 거 BC를 한 번이라도 다 풀어보는 게 처음 진도 나간 거 다인데 그 정도라도 해야 그래도 있는 문제 있는 걸 다 접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센을 한번 복습을 하고 나면 저는 그게 진도 한 번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도 한 번이 그런 건데 중등은 고등 같은 경우는
공수원 나가셨나요? 공수원 나가셨죠. 공수원 나가면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부터 처음에 2차 부등식까지가 굉장히 처음에 애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 거기가 제일 쉬운 데긴 한데 저는 거기를 처음 나갈 땐 보통 특수 케이스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영재 갖고 준비하든지 수학 잘해서 온 애들 아니고는 보통은 책 3권 나가거든요. 하이매스로 처음 하고 RPM하고 센하고 라고 해서 2차 부등식까지 가고 다시 돌아와서 센으로 복습을 한번 하거든요. 거기까지가 제가 고1 중간고사 범위 그냥 진도 한 번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블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얇은 책들이 있어요. 뽑아서 푸는. 그러니까 내용 설명 잠깐 하고 밑에 예제 잠깐 적용하고 뒤에 문제 잠깐 있는 거 풀고. 바이블 같은 경우도 정석처럼 필수 예제 유제 있지만 뒤에 연습 문제식으로 되게 조금씩 2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차피 얘네들이 소화도 못해요. 왜냐면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C단계 정도 레벨을 ABC를 했을 때 A가 제일 쉽다고 하면 A단계 레벨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B단계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B단계를 예를 들어서 한 100문제 정도 연습을 하면 C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얇은 책 같은 경우는 A단계도 한 10문제, 여기도 한 20문제, 여기도 20문제 이렇게 풀고 지나가는데 심지어 그 빨리 간다고 어려운 문제를 제끼고 이것만 풀어주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도 나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도랑 심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진도는 아까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개념 원리랑 센하고 센 복습하는 것 정도까지. 그럼 그게 보통 진도를 나갔을 때 거기가 되는 게 센 B단계가 예를 들어서 한 80문제 정도 되면 거기서 그러니까 복습해서 풀었을 때 한 80, 한 5점 이상 되는 정도까지가 저는 진도 1 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 고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3권을 가지고 2차 부등식까지 가고 그 다음 복습을 한 상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 남아있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제가 그 개념용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 개념 나가고 파워 나가서 중등 올해를 보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있고 저 처음부터 센이나 RPM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해서 그걸 복습하고 심화를 가기 전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도가 어느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진도를 했느냐 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방학 때 어떻게 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등이랑 고등인데 중등은 써도 되나? 저는 중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기를 저희가 센이라고 생각하면 센을 B, C랑 풀잖아요, 그죠? 그럼 센을 예를 들어서 B를 풀었을 때 한 5개 틀리고 C를 한 5개 정도 틀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쨌든 그 단어는 일단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등 심화는 보통 그 센 정도 유형성까지 된 다음에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블랙라벨이랑 A급 정도인데 이 A급이랑 추가로 분당이랑 강남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강남 기출 풀었을 때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면 사실 중등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기준이 틀려요. 센을 한 번 보고 블랙라벨을 풀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센을 중등 같은 경우는 센을 여러 번 풀어도 블랙라벨이 힘든 아이가 있고 그 블랙라벨을 풀었다고 해도 다 질문이라서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나서 기출시험 보면 다 틀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학생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가는 기준은 센 성취된 다음에 블랙라벨을 스텝 2까지는 본인이 소화하고 3 정도의 예를 들면 한 6문제, 10문제 정도 되면 그거 한 3분의 1 정도 질문하는 상태 분당 기출 보면 한 3개에서 2개 틀린 상태 이 정도면 보통 그 과정을 완수했다고 생각해요. 심화가 돼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분당 지역에서 가서 내신 시험 준비하면 보통 거의 다 맞습니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 정도인 건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이들마다 틀려요. 이게 처음에 개념 원리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쌤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각 단원이랑 각 과정마다 들어간 공수가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기억나시겠지만 초등에서 단원평가 되게 쉽게 했던 애들이 처음에 중등 가서 1-2라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어하고 거기 가면 심화 문제도 뭔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학년 정도 돼서 중등 센을 풀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초등 때 중등 거 처음 본 것만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허들이 있어요. 초등 수학에서 중등 수학 넘어갈 때 1-1 뭐 이런 허들을 잘 넘고 나면 사실 1-1이 잘 되는 가 2-1은 이만큼 갭을 느끼진 않거든요. 쭉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는 좀 별도긴 한데 3-1 가면
이 정도 갭은 느끼지는 않지만 약간 느끼는데 여기는 이제 빨리 가서 고등수학을 가면서 갭을 메꾸면서 보통 메꿔지는 이제 이 구조로 보통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갭을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적응했듯이 이 고등 갭이 되게 크잖아요. 이 고등 갭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거를 만약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거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등에서 심화하는 것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심화하기 전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통수학 1, 2 있잖아요. 거기는 뭐 기본기가 센이 됐든 RPM이 됐든 일품이 됐든 그거 최소한 정석이 됐든 최소한 10번 이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이상 안 보고 그게 뭐 2번 봤는데 2번이나 봤는데 얘는 여기 못 풀어요 그러면 전 얘기해요. 못 푸는 게 원래 당연해요. 까먹는 것도 당연하고. 보통 그냥 처음에 풀 때 다 맞았던 애도 까먹어서 이 문제를 보통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애들이. 그러니까 서너 번 봐도 거기서 특징적인 몇 개만 기억나거든요. 한 10번, 15번 보고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해야 저 문제를 보면 내가 풀었구나. 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 쉬웠던 기억이 아니라 어려운 킬러 문제가 돼가지고 단계를 나눠서 다 알아야 되는 문제는 이 자체가 이 아이가 2단계를 풀 수 있는데 여기만 막혔던 애가 다음에 다시 해도 틀릴 확률이 있는데 만약 여기를 다 몰라서 설명 들은 아이는 이제 다시 풀어서 절대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것 중에 중3은 항상 여기 킬러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따 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라벨이랑 A급이랑 본당강당 미치는 거. 고등은 고등과정 심화예요. 고등과정 심화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학년이 어리면 실력 정석 추천드려요. 학년이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2학년 여름방학 정도잖아요. 여름방학이죠. 그러면 실력 정석으로 하는 거는 2학년 여름방학에 지금 시작하는 게 최대한 생각해도 마지노선이에요. 저는 보통 중1 정도까지만 권해요. 실력 정석은. 그러니까 중2 정도 여름방학 정도에도 공수원 하면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저희 시험 범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지금 고3이 전국연합 모의 학력평가 보고 있거든요. 7월 모의평가. 인 것처럼 고1도 뭐 예를 들면 3월, 6월, 이렇게 9월, 11월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에 30문제가 나오면 뒤에 어려운 문제 킬러가 나와요. 그 킬러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만들고 학교 부교재를 만들어서 고등학교가 시험을 내거든요. 그게 분당, 강남, 위례, 대구, 수원 다 똑같아요. 이 내는 이거를 지금 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중3인데 지금 여름방학 때 이거 안 풀었는데 계속 뒤에 진도만 나가고 있는 거. 저 나중에 이거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이거 풀라고 해서 기출시험 보면 다 깨져요. 그러면 중간고사 보기도 허덕허덕 되잖아요. 그렇게 허덕허덕 되면 뒤에 그 미적분 투구 기하 한 개 다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심화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면 이 고등의 심화라는 게 단지 실력 작성 명제 풀고 블랙라벨 명제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이 전국연합 킬러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애들 풀기도 어렵거든요. 이 문제가 매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 거를 풀고 새로운 것도 계속 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명의 자리에 서면 항상 말씀드린 게 중학생이면 이게 미적분을 하든 되술을 하든 미적분 2를 하든 항상 공통수학 1, 2는 계속 기출시험을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국연합 기출이다. 실력 정석의 심화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중1 정도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실력 정석은 굉장히 좋은 책이죠. 어렵기도 하고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제가 실력 정석을 고등수학 전체 과정을 13번 정도 보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여기 연습 문제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풀던 연습 문제랑 지금 문제가 똑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근데 이게 오픈형이라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답형으로 문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자로 돼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조건으로. 되게 좋은데 이 연습 문제를 2-3번 풀어서 연습이 되려면 최소한 중2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풀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되게 잘하고 중학교 시험 다 맞고 그 준비 잘해왔고 나는 어디를 가네 했던 애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편하게 풀어가지고 괜찮게 한 애들은 걔네들밖에 못 봤어요. 영재가 갖고 3차 한 애들, 2차 다 끝난 애들. 그러니까 영재가 갖고 2차 준비까지 해서 2차까지가 메인인 건 아시죠? 영재가 갖고 준비를 2차까지 하면 보통 공통수학 1, 2는 실력 정석이랑 한 15번씩 풀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시험 매일 보고. 걔네들 정도 되면 이거를 풀면 시험 문제가 되게 낯선데 시간 오래 걸리네요. 푸는 데인데 이 정도 안 풀면은 여기를 잘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퍽퍽 푸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럼 이걸 풀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언제 풀어야 되냐? 최소한 중2, 중3 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수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진도 나가는 게 그냥 내가 공수원을 한다, 뭐 3-1 한다 해서 이렇게 되게 얇은 책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거는 그냥 놀러 다닌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좀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많이 해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고 그 대치동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누태학원 들어보셨죠? 누적 테스트 들어보셨어요? 테스트에서 계속 누적해서 보는 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대치동 학원이 이름은 누적 테스트가 아닌데 하루에 4시간씩 시험 5년 동안 봤어요. 매일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저도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앞에서 제가 멋있게 어떤 사람이 푸는 걸 봐서 수학을 잘해야 된 게 아니고 그냥 중등이든 고등이든 계속 누적해서 시험 보고 계속 풀었어요. 그 누적 테스트를 이겨낸 아이들이 지금 대치동에서 잘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잘하는 애들이 예전에 제가 학원에 다니면 저희가 똑같이 배우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과학교 전교 1등들이었는데 다 같이 배워서 나가면 30점을 다 같이 받는데 어느 순간 80점 받는 애가 한 명씩 나오거든요. 보통 그런 애들은 따로 다른 학원을 다니든지 과외를 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이들의 능력 차도 있는데 일단 이게 계속 누적해서 계속 복습해가지고 쌓이지 않으면 어차피 일어날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속 쌓는다고 다 잘하냐? 그건 거짓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데 그 누적을 안 한 아이가 잘하냐? 그건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영재 갖고 준비했던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뭐 아이들이 원래 수학자로 잘한 것도 있지만 무진장 수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 무진장 많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뭐 복습 안 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이 있지 않냐.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애들 중에서 엄마랑 또 얘기가 좀 이렇게 사춘기 원하는 애들은 내가 이걸 나갔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서 과외를 붙이든 다른 학원 가든 다시 복습을 하든 실력 정석을 들으러 가든 보통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한 번에 쭉 풀어서 한두 번 풀어서 완성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고등수학을 처음 풀 때 되게 잘 풀었던 애들 딱 보면 중등 때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하고 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진도고 심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진정한 의미의 진도가 뭐냐. 심화를 뭘 해야 될 건지랑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많다. 그래서 결론은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생각하시랬죠. 지금부터 8월 말. 그래도 짧아요.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다는 못 잡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특히 고등은 오늘 고등 학부모님 없으니까 여기 짧게 얘기할게요. 고등은 선행 불가예요. 사실은. 이 여름방학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고1은 2학기 공통수학 심화 있는 거 이거 풀기도 바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올해 고1 올라온 애가 저희 반에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그렇게 이 킬러 문제를 부르짖으면서 같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죠. 어제까지 봤잖아요. 이 아이들은 새로 어제부터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은 심화를 선행을 못하는 걸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이거를 하고 이걸 가지고 기출시험 보는 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야 등급이 나오는 거를 몸소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님도 아직 중등이시면 모르시는데 고등은 고1도 그렇고 아예 선행 이 시간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방학은. 할 수 있는 건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저희가 많이 일어나지. 여름방학 때는 그런 걸 하실 수 없고요. 중등은 학생 진도와 심화 수준에 따라 달라요. 중등은 선행을 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빡세게 나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데면 제가 옛날부터 나가봤는데 개념 원리 센 한 단원을 나가잖아요. 그죠? 한 단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1을 처음에 뭐 제곱근의 성질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2차 방정식을 했어요. 저희가 주 5회 월화수목금 매일 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올 때 개념 원리 센 한 단원씩을 숙제를 해올 수 있는 아이, 중간에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고 똑같이 계속 성취도가 만약에 이제 모르는 게 많으면 그 부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제가 보통 보면 열흘에서 딱 2주면 중등과정 하나가 딱 끝나거든요. 방학 때. 그래서 그거를 여름방학 때 2과정까지 끝내봤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나가면 대신에 학기 중에 가서 그분 복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고 나서 만약 복습 안 하고 난 끝났다고 냅두면 다 까먹어요. 방학 때 되게 약간 무슨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아침에 와서 하고 한 단원 나오고 굉장히 잘 가잖아요. 물 흐르듯이 잘 가거든요. 이게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불편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복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어머님이랑 아이랑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가 진도가 너무 늦으니까 방학 동안 나간다. 대신에 나중에 복습한다.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제가 권하는 거는 하나 나가고 복습 하나인지 이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나갈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복습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등 같은 경우 이게 개념 원리 센 하고 다시 센 복습할 때 BC 풀었을 때 성취도가 한 85% 여기까지가 1회 독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뒤에 나가면서도 여기 복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시간이 언제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뒤에 나가면서는 심화책을 좀 숙제를 하던가 아니면 뒤에 나가면서 여기는 시험의 형태로 복습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를 계속 나가면서 2-2는 저희 왔을 때 테스트 시간에 시험을 계속 보면서 복습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거를 접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정착을 시켜야지 자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계획만 장대하게 세우고 그리고 여름방학 들어가서 그걸 하겠다라고 다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여름방학 들어가서 반쯤 걸치고 하다가 나와서 방학이 끝나면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주제가 그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 잔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제가 그런 거니까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이걸 제가 제일 싫어요. 얇은 책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대치동 같은 거 하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공통수학 맛보기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1, 2를 다 내용 설명하고 문제 2문제씩 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이에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통수학 1, 2를 제대로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 잘하셨던 분들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대수가 제가 본류라고 생각하는 게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는 건 아시죠? 다 저희 대학 시험 보고 왔으니까 그죠? 그거가 이어지는 게 내용 설명을 휙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문제를 풀고 익숙해지고 문제를 풀고 익숙해져서 이게 당연하게 인수분해가 구구단처럼 됐을 때 어느 순간 2차 방정식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그래프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저도 실력 정석 볼 때 한 서너 번 이상 볼 때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지는 얘기였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들 중에서 공부 되게 잘했던 아빠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한 책을 여러 번 풀다 보면 쭉 하나로 수학이 이어져 보일 때가 있다는 득도를 하고 나면 잘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의 가장 큰 교훈은 그거예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봤다는 거. 쭉 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안 하고 얇은 걸로 그냥 봤다는 거는 보통은 제가 볼 때는 다 난리미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많이 봐야 되는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은 저는 한 10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요새 못 가니까 그래서 한 5번이라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5번이 뭐 항상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시험을 보든 오답을 하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만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불편하지만 제가 직접 간 게 이게 직접 스스로 안 풀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눈으로 감상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푼 거를 잘 푸네 이러면서 그게 가서 풀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험 때 급하면 앞에 킬러를 제가 칠판에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감상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맞다 저거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끝이라니까요. 이거를 실제 제가 시험 100점 받는 법이라 설명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문제를 실제 시험장 가서 풀려면 그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틀린 거를 오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답을 하고 다시 풀어 틀렸을 때 오답을 하고 해서 암기가 된 상태에서 실제 실전 연습처럼 시험 보는 데서 내가 다르거 풀면서 시간 압박하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가서 시험장 가서 손을 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변형이 돼가지고 문제가 좀 다르면 시간 부족하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고등학교 시험이 되게 좀 살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교 시험은 뭐 분당이든 강남이든 뭐 외대부고든 전 시험지가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강사들이 시험 문제 뭐 나올지 찍을 수 있어요. 학생들도. 저희 다 알고 아는 문제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예전 저희가 어릴 때처럼 그냥 이건 교과서로 배우고 문제 좀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그날 가서 푸는 시험을 보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입시는. 내신 같은 경우가 다 주어진 문제 똑같은 거냐 숫자 바꿔 나오거든요. 다 아는 문제예요. 가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다 아는 문제도 어려워서 그걸 익숙하게 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 아는 문제를 들어가서 푸는 연습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 중간에 테스트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하도 테스트 보는 싫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안 보고도 저희가 이제 입학을 봤는데 이 테스트를 안 보면 사실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학부모님 상담할 때 우리 애는 공수원을 3번 봤어요. 저는 그런 건 죄송한데 안 믿습니다. 시험 딱 보고 점수 보고 그때부터 얘기해요. 점수 보고 얘기해요. 어디까지 했는데 복습이 안 됐군요. 까먹었나 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그래서 실제 소화가 됐는지 안 되는지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공수원 한 번을 봤어가 그냥 되게 얇은 책 하나를 본 거랑 밀도 있게 다 풀고 간 거랑 좀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그거 자체를 몇 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점수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등권 되게 사실 중등 학부모님이니까 죄송한데 중등권 문제가 쉽잖아요. 고등은 아까 처음 나갈 때 여기 고등 나가면 처음 나가면 제가 센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센을 한번 풀고 복습한 걸로 고등 시험을 보면 40점도 안 나와요. 그 문제 가지고는. 그러니까 고등 시험을 내가 기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센을 풀고 거기 전국연합을 풀고 복습하고 해야 되는 걸 다 하고 나야 비로소 시험지를 내가 풀어보고 이게 시간 안에 되게 빡빡하고 문제가 어렵구나 느끼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제가 보통 중학생들, 중2, 중3 애들을 학교 시험 내신 대비도 하지만 보통 최대한으로 고등 선행을 땡겨서 이걸 풀리는 이유가 빨리 그래서 너 갈라는 학교 시험을 보게 해주려고 느낌이 딱 오거든요. 자기가 되게 무시하는 이 동네에서 거기는 빡대가리 형들이 다니는데 라고 했던 학교 시험지를 봤는데 내가 40점이 나와.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빨리 느끼게 해주려고 좀 서둘러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선행 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고등 쭉 배운 다음에 심화 문제 풀 때 여기 중간고사까지만 심화 문제를 빨리 하고 이 뒤에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기출 보면서 뒤에 같이 가기도 해요. 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시험 보고 나면 어머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정신이 확 들거든요. 지난주 제가 설명한 게 중3이 여름방학 때는 이 심화를 풀어야 된다는 설명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셨더라면 큰일 난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 살면서 항상 그렇지만 편한 길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불편한 길이 더 효과적인 건데 그 불편한 게 보통 이런 거예요. 시험 보고 시험 문고 오답하고 다시 복습해서 다시 풀고 스스로 노트에 푸는 거. 이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신기하게 전체 숙제를 다시 복습해와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애들이 싫어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더 빨리 풀고 잘 풀린다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이걸 안 하거든요. 이거를 좀 강제로 붙잡아서 시켜서 시험 보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제 임무죠. 예를 들어서 뭐 영재가갖고 준비를 했었다. 뭐 이런 애들 중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친구보다 잘 푸는 걸 좋아하지만 앉아서 이렇게 노트에 쭉 푸는 걸 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이제 좀 갈궈서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 테스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공수원을 나갔다라고 해서 공수2를 나가실 거면 공수원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제일 쉽다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에 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순회라든가 한솔이라든가 저희가 그 보통 분당 학군지에서 좀 쉽다는 학교 있잖아요. 그 시험지 구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 시험을 보면 나와요. 얘가 얼만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건 시간 재서 풀었을 때. 만약 그게 되게 잘 돼 있다. 그러면 뒤에 나가도 되는 거죠. 안 돼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거를 미리 봐가지고 두들겨 맞아야 다음 전략이 나온다니까요. 뭐 저라고 어릴 때 테스트 보는 게 좋았겠어요. 저희 엄마가 보낸 강제로 있는 학원이 매일 봐서 보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결국은 그때 그렇게 해서 테스트 봤던 애들이 다 결과가 좋으니까 저도 이렇게 테스트 도입해서 계속 보는 건데 이거를 좀 미리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테스트가 이런 효과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시험에서 실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실수를 해서 한 문제 틀려서 내가 대학을 하나를 삐뚤어져서 갔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겠죠. 근데 평소 때 근데 이게 학원에서 시험 본 걸로 이 정도는 아니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좀 임팩트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심리 상태에 따라 그런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유고 이게 테스트를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센이나 일품이나 블랙라벨 풀면은 같은 내용 유형 있는 걸 쭈루루룩 물 흐르듯이 풀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보통 풀어요. 애들이 쭉쭉쭉 풀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어떻게 풀라고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짜증나가지고 막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찍고 했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테스트를 보면 이게 단원 다 섞어서 위에 없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걸 좀 하게 되고, 이게 저희 뇌가 그 메타인지 이론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과목 전환을 해서 다른 얘기를 스위칭 전환을 하면 쭉 물 흐르듯이 공부가 하나만 하면 잘 되는데 대신에 더 빨리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 하나만 해요. 그러면 처음에 앉아서 공부 만들다가 이제 잘 풀리기 시작하면 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 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애들한테 고3 애들 중에서 최상위권 애들은 2시간씩 끊어서 과목을 바꾸라고 얘기하거든요. 과목을 바꾸면 수학 2시간 하다가 국어로 바꾸면 수학을 접고 국어를 다시 꺼내서 거기에 뇌가 적응해서 들어가는 전환 시간이, 비용이 생각으로 크거든요. 스위칭 하는데 되게 커요. 그래서 거기가 잘 되는데 힘든데, 보통 그 전환하는 게 장기 기억 저장은 제일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지켜서 스위칭했던 애들이 공부 시간은 짧은데 성적이 더 좋았던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테스트라는 거. 어쨌든 테스트를 보면 있던 어떤 기억을 다 끌어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기억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1시간만 지나면 반이 날아가요. 그게 보통 인간의 기억이거든요. 이게 평균적인 경우겠지만. 그래서 계속되는 복습을 많이 하고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그래서 아까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나머지 있는 걸 반복을 많이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간 얘기 또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복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영 대부인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긴 해요. 이게 측정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된다고. 저희가 치과를 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돈이 나가는 게 무서워하는 건데, 그 본능적으로 아시죠? 빨리 가서 차라리 진단을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점수가 나와야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뭘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막연하게 안 가면 괜찮은 것을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가서 빨리 진단을 받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테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고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뭐 많은 내용 전달보다도 여름방학 때 꼭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드린 거라 뒤를 좀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방학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학 특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는 방학을 22일에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거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뒤에 가면 방학 특강 하면 방학 특강 계획을 세우거든요. 여긴 안 나오나? 뒤에 좀 멀리 가서 나오는데, 그 방학 계획 말고 그 전에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드렸잖아요. 지금 시험 끝나고 애들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놀 텐데, 지금 방학 특강 들어갈 때까지 한 열흘 남았잖아요. 지금 열흘 동안 해도 중등 과정이 못해도 반 이상은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아서 시켜야 되는데, 저희만 같지가 않죠, 애들은. 그렇죠? 약속이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방학 특강을 하면 저희가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개별 진도 학원이고요. 방학 때는 이제 특강을 통해서 이제 보통 하지만 아이들 개별적으로 다 진도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학원이고,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주 5일 매일 월화수목금 나와서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도 월화수목금에서 2달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뭔가 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 5회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강조한 건 뭐냐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싫어해서 제가 보통 주 5회를 다니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월수금은 선행을 하고 화목은 보통 심화를 합니다. 선행 심화를. 보통 이제 그 아이들마다 틀리긴 한데 약간 좀 다르게 하긴 해요. 어떤 경우는 진도를 빨리 빼자 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보통은 저는 복습하면서 시험 보는 걸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5일을 하더라도 저는 보통 3회 2회 끊어서 마통하기도 해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틀린데 아이마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공통수학 2만 주 5일 내내 합니다. 저희 반 지금 다 계획은 세운 게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2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거예요. 중2면 보통 2-2 도형은 시험이 영재학과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일반 모든 애들한테 어렵거든요. 2-2는
그러니까 이게 선행 잘 돼 있고 중등과 잘 돼 있고 고등수학 잘 돼 있는 애들이 2-1, 3-1 시험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2-2는 그 도형의 좀 특수성도 있고 특히 뭐 여자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분당만 해도 아니면 이 근처만 해도 다 그 영재 갖고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서 변별 때문에 도형을 좀 특이하게 어려운 것들을 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준비를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준비랑 다 선행 잘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 3-1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준비 거의 안 해도 다 맞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2-1은 약간 첫 시험 개념이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2-2는 그랬던 애들도 9월에 나가서 준비를 2달 동안 하면 벅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한 애들이 3-1 블랙라벨 풀면 주르륵 풀거든요. 2-1 블랙라벨 주르륵 풀거든요. 2-2 블랙라벨 풀면 주르륵 다 막혀요. 저희 워크북을 풀어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내신 대비를 한 걸 한 500문제를 내면 2-1, 3-1 애들이 펄펄 날아다녀요. 뭐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공통수학 다 끝낸 애들이 중3 워크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약간 휴가 기간처럼 풀어요. 근데 2-2는 안 그래요. 장마다 막혀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방학에 만약에 2학년이시면 방학 때 다른 거 하더라도 저는 주말 이용해서나 아니면 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주 5회 하면 월화수목 선행하고 금요일은 2-2 숙제를 해요. 2-2를 센을 풀던 블랙라벨을 하던. 그래서 그 9월에 가서 내신 준비하기 전에 최소한 2-2를 센이랑 블랙라벨 같은 걸 복습을 한번 끝내고 시작해요. 그래도 힘들어요. 2-2. 특히나 만약에 특목 자사로 가신다 그래서 점수가 확보가 돼야 되거나 잘 봐야 되는 경우는 2-2는 좀 미리 하시길 추천드려요. 2-2 때문에 좀 크게 피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이게 방학 넣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7월 목표, 8월 목표에서 테스트랑 뭐 현행 심화 아니면 나눠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매일 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성취도를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계획을 다음 주에 애들이랑 같이 세우는데 저는 그 계획을 방학 때 가서 하자라고 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1 애들이 와서 오자마자 공통수학 2를 뭐 자유스토리를 바로 하는 애가 있고 센을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센 푸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최대한으로 센을 다시 복습을 해서 방학 들어갔을 때는 자유스토리부터 하자라고 해서 쪼아서 여기서부터 계획을 세워야 지금부터 20일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좀 타이트하게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타이트하게 세우기 때문에 방학 들어가서 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세운 것만큼 못 따라오면. 근데 어쨌든 이 파란 거는 성취가 된 거고 방학 동안에 이제 빨간 거 못 하고 나간 거 이렇게 해서 보통 보내드리고요. 저희 그 강의식 열리는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 아마 다 자료에 있을 거라 간단하게 보시면 공통수학 1 기본이 있고 2가 기본, 기초, 기본 그 다음에 이건 기출문제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 미적분원 기본 강의가 있고 확통 기초가 있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방학 특강하는 건데 제가 왜 빨리 말씀드렸냐면 거기 다 있고 뭐 끝나고 나서 제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요건 내일 하거든요. 내일은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올 거예요. 일단은 예약은 한 26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분당 지역에 저희가 이 분당 고교진학 가이드 설명회를 1년에 2번 여름이랑 겨울에 하거든요. 파이널 할 때. 요거를 제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해왔어요. 분당에서 제일 먼저 해왔었고 저는 뒷부분에 한 15분 발표하고 여기는 이제 김창혁 부원장님이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자료, 그동안 축적된 자료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컴퓨터같이 정확하신 분이라 작년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다 말씀드릴 거고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각 학교 시험 특징이랑 학교 특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당 지역 아마 18개 학교 거의 다 얘기를 드릴 거고요. 뭐 프리뷰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분당 이 자리에 서가지고 영덕이 18지망 아니고 중간에 마감되는 건 작년에 처음 봤어요. 바뀐 영덕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영덕은 아무 때나 쏟아 붓는다 그랬는데 작년에 5지망 정도에서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 제가 작년에 순회고 1지망 마감될 거라 했는데 1지망 마감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늘고가 항상 마감이었는데 작년에 늘고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쫄아서 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편제표 이슈로 인해서 좀 지원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던 학교들이 또 찬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해서 내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은 설명인데 저희 학생들 들으라고 토요일 날 같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어떻든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말씀드릴 거고
네, 요건 다음 주에 있는 설명이에요. 저희 정인철 선생님이 AI 시대 이제 수학 공부 어디까지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날은 저희 박민희 부원장이 중일시험. 이제 요게 중일시험이 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시험 같이 내지 않는데도 시험 같이 내기도 하고, 범위도 다 다르고, 막 중간만 보는 학교, 기말만 보는 학교, 다 보는 학교, 전체 있는 학교에서 그 부분이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그 학원 설명회인데 그 내용 자체는 거기 안내문에 다 있고 제가 끝나고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학원 내용보다는 이번 여름을 맞이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약간 제가 원래 설명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어머님들 머릿속에 딱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하나만 딱 기억나게 말씀드리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했던 것처럼 진도나 시험하나 다 중요한 게 생각보다 되게 겉핥기가 아니라 굉장히 제대로 된 진도랑 심화를 많이 해야 되고 여름방학 짧으니 한 개라도 잡아서 완수를 딱 하고 나가면 9월에 나는 2학기 때 여름방학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